안녕하십니까, 중고트럭 전문 고한수 부장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고 부장이 이번에 19년식 메가트럭 초장축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카센터에 입고를 시켰습니다. 이 문제는 고 부장이 지금까지 딜러 생활을 해봤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영상에 담아서 현재 메가트럭 운전 중이신 분들이 똑같은 현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똑같이 수리했으면 좋겠다. 그럼 비용 절감도 되고 바로바로 또 이해를 하시고 또 수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일단 해당 차량은 19년식 50만 킬로 탄 메가트럭 초장축 카고 차량입니다. 초장축이라 하면 6m 25 나오는 차량이고요. 과연 어떤 문제가 나서 현재 카센터로 입고되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 고 부장과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가보시죠.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어요. 이 차량이 입고되고 나서 고 부장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주차도 해놓고 시운전도 많이 해보는데 시동을 거니까 원래 그러진 않았거든요. 잘 주행이 됐던 차량인데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다가 5분 뒤에 갑자기 시동이 뚝 꺼져 버립니다. 지금 프리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뭐 매연 때문에 자동으로 꺼짐 장치가 있는 거 아니야? 약간 의심할 수도 있는데 메가트럭은 그런 게 없어요. 근데도 시동이 꺼졌다. 여러분 계기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 배터리 전압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다 상태를 확인시켜 줍니다. 근데 24V에서 악셀을 밟으면 27까지 올라갔다가 악셀을 떼면 다시 또 24로 떨어져요. 원래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27.5에서 28V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. 그냥 공회전 상태에서도.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제네레이터에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고 부장이 카센터에 입고를 시켰습니다. 그런데 제네레이터를 교체를 해보고 다시 시동을 거니까 갑자기 밑에서 뭔가 파바바박 튀기는 소리가 나면서 또 시동이 안 걸려요. 또 시동은 걸리지만 또 악셀 밟으면 전압이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카센터 사장님이 진단기랑 전압 게이지랑 막 어찌어찌 한 이틀 동안 찾으신 것 같아요. 원인이 나왔습니다. 원인이 나왔고 지금 이거 문제 하나 때문에 제네레이터도 나가고 배터리도 나갔다. 이게 무슨 문제냐, 이것 때문에 ECU까지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블루엔즈 가면 ECU 교체하면은 뭐 다 수리가 되죠. 배선까지 싹 교체를 하니까. 근데 이 차량이 ECU에서 나오는 그 배선 한 가닥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. 그 배선 한 가닥 때문에 제네레이터가 터졌던 거고 그 한 가닥 때문에 배터리도 효율이 확 떨어졌다. 이제 사장님이 그 배선을 이제 수리한 다음에 제네레이터도 지금 교체해 놓고 내일 이제 배터리 교체해야지 이제 끝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졌다. 그래서 원래 블렌즈 들어가면 이게 거의 뭐 배선 막 교체하고 아세이로 막 하다 보면 진짜 몇백만 원까지 호가가 왔거든요. 근데 오늘 영수증이 나왔는데 한 30만 원 안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. 그 배선 일단 수리하고 제네레이터는 다시 이제 교체하는 비용까지 해서 총 30만 원 정도 나왔고요. 그 배선이 뭐냐고 하면 제네레이터에서 발전을 시켜서 ECU를 통하고 ECU에서 나와서 이제 배터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배선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한 가닥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됐다. 근데 어쨌든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주행은 또 되긴 됐어요. 그래서 고 부장이 운전하면서 내려왔는데 뭐 특별하게 이 차를 뭐 베어링이라든지 브레이크 밀림이라든지 그런 거 뭐 추가로 확인했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고 유일하게 악셀만 밟으면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.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 현상이 있었다고 하면 공회전 상태에서 제대로 발전을 못 시켜주고 있는 현상, 근데 악셀을 밟으면 그때서야 이제 발전이 되는 현상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공회전 상태에서 발전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수리되었고요. 일단 이 차량은 여기서 이제 수리가 끝나더라도 고 부장이 도색까지 완벽하게 했지만 엊그저께 눈도 많이 오고 막 비도 오고 막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좀 돌도 튀고 해서 다시 도색을 맡길 겁니다. 큰 부분은 아니고요. 그냥 그런 부분 다시 또 도색을 하면 나중에 다음 차주분들이 운행을 했을 때 녹이 쉽게 안 올라옵니다. 진짜 쉽게 안 올라와요. 그래서 이 차량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. 이 차량 금액을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거는 화물차 성지라고 있잖아요. 고 부장 또 채널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거기서 금액 확인하시면 되고, 단순히 고 부장한테 구입하시는 분들은 광고 중인 금액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다 둘러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엔 어떤가요? 메가트럭이 진짜 고장이 없기로 유명한 차량인데 이번에 고장은 고 부장도 진짜 처음 느껴봤던 거기도 하고 이번엔 처음 안 지식이다. 그래서 혹시나 현재 메가트럭을 운행 중이신 분들, 이제 메가트럭을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구입을 하시거나 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배선이 외부로 나와 있다 보니까 단락이 되거나 합선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좀 조심하셔야 돼서 고 부장도 이번에 계기로 메가트럭 차량을 판매할 때 ECU에서 나오는 배선 혹은
발전기에서 나오는 배선들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다 보강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것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진 않는데 그래도 고부장이 일단 이런 것도 다 확인해보고 지원을 해드려야지 또 여러분들도 만족을 하시니까. 오늘부터 진짜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있는데 어저께 폭설이 오고 막 진짜 도로 막 막히고 지금 막 좀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.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연료 필터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. 연료 필터 교체하시고 타이어 마모가 좀 많이 됐다고 하면 뒷타이어 깍두기 타이어로 다 교체하셔서 안전한 겨울철 운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